당신의 고민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보는 시간, 고상하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심각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고민이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친구 녀석과 술을 마시는데 그 친구가 한참을 조용히 술잔만 비우다가 어렵게 운을 떼더니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살면서 겪어온 불행들로 인해서 낮아진 자존감 때문인지 만날 때마다 자꾸 그 자리에 없는 친구들 뒷담화를 하고 인터넷 남초 카페에서 흔히 쓰는 여자들을 욕하는 단어를 대놓고 쓴다거나 심지어는 편하게 밥 한 끼 하자고 하거나 술 한잔 하자고 해도 피해의식을 보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었는지는 차치해 두고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흔한 대인관계 문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이렇게 갈등의 주체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고민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세 번째, 해당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득실을 따져봤을 때. 네 번째, 해당 관계 혹은 친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섯 번째, 관계를 정리했을 경우에 따르는 리스크가 있는지. 자, 우선 첫 번째로 고민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는 벌써 몇 년째 피해의식에 찌든 친구의 불평과 불만, 듣기 거북한 욕설로 인해 강제로 감정을 희생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견디기 힘든 일이고 해당 고민을 앓고 있는 친구도 그런 일이 겨우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몇 년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되는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결국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거죠. 문제의 친구가 제 친구에게 뭔가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다거나 제 친구의 험담을 했다면 그것을 빌미삼아 관계를 정리하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게 된 데에는 친구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한 몫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친구가 저처럼 인간관계에 칼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고민을 하진 않았겠지만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에 만약에라는 건 없으니까요. 어쨌든 친구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자면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본인 정신건강에 이로울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의 친구는 어쩌다가 그런 피해망상증에 가까운 증상을 보이게 됐을까요? 우선 그 친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온 말도 안 되는 불행들이 주된 원인이었을 겁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가난한 집안, 아버지의 암판정, 그리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본인의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그런 삼류 드라마 주인공한테도 몰아넣기 민망할 정도의 불행을 겪으며 살아왔으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살아온 인생이 아무리 불행했다고 한들 그 불행을 본인 선에서 끊어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해내지 못한 감정 덩어리들을 오롯이 감내해내기엔 제 친구가 겪어야만 하는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죠.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본인에게 닥친 불행을 방패삼아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에게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 많았고 그로 인해 받은 상처가 많아서 자격지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자격지심과 피해망상을 제 친구에게 풀어내는 것, 그로 인해서 제 친구가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해당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을 한번 따져봅시다.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제일 막역해야 하는 게 친구 사이인데 이득과 손실을 따져보자는 말을 하니까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득과 실은 누가 더 돈을 많이 쓰느냐,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누가 더 많은 노력을 하느냐 라는 1차원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내가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쓰는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 혹은 상처 주는 말들로 인해 소갈이 하느라 지불한 감정 소모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해도 좋을 만큼 그 친구와 만나는 시간이 가치가 있느냐 라는 거죠. 만나면 욕짓거리 들어주느라 스트레스 받고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을 때는 나만 돈을 쓰고 이런 만남이 계속돼서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만 친구와의 약속을 미루게 된다거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설레는 마음보다 스트레스를 먼저 받는다면 그 관계는 내게 손해인 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보통 친한 친구와 밥을 먹거나 술을 마셨을 때 계산대 앞에서 웃으며 먼저 카드를 내밀거나 지갑을 열게 되는 경우는 내가 그 친구에게 밥을 사거나 술을 사는데 지출한 비용보다 그 친구와 함께한 시간이 훨씬 더 값지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손절의 사유가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해당 관계 혹은 친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헌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신발 매장까지 신고 갈 신발은 필요한 법입니다. 아무리 낡고 다른 신발이라고 할지라도 우선 집 밖으로 나설 일이 생긴다면 맨발보다는 헌신발이라도 신는 게 나은 법이죠. 대개 연애를 할 때 갈아 신을 신발을 만들어 놓고 헌신발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환승이별이니 뭐니 하며 삿대질을 하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합시다. 깊이 사귀던 친구 혹은 만남의 빈도가 잦았던 사이일수록 그 관계를 대체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고 처음 보는 사람과 유대관계를 쌓는다거나 친구가 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요. 제가 여기서 언급한 친구라는 것은 학창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이해관계를 두지 않고 막역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를 뜻합니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사람이라면 20대 중반만 되었더라도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회로 나오고 나면 학벌, 재력, 외모, 능력이 비슷하거나 사는 계층이 비슷하지 않으면 쉽게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어려워지고 막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존에 만나오던 친구들과 같은 빈도수로 만나는 것 역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와 인연을 정리하고자 마음먹었다면 내게 그 사람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친구들이 충분히 있는지 역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해당 관계를 정리했을 때 내게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맺는 것보다 끊는 것을 더 매끄럽게 잘 해야 한다는 말을 살면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 특히 친구나 나와 가까운 사이였던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본 뒤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누군가와 적이 되어야만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는 아마 가장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일 겁니다. 나와 친하게 지냈던 만큼,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만큼 내가 그 친구에게 그런 것처럼 그 친구 역시 나의 지난 과오나 허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 이왕 관계 끝내는 거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정말 1차원적이고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해당 관계를 정리한 후에 내가 강아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강아지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드밴티지로 작용합니다. 내가 저 친구로 인해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고 맘고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관계를 정리했다 라는 타이틀을 가져감으로써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로부터 우쭈쭈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을 가져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빡쳐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친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칼같이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친구들의 걱정 혹은 오지랖 혹은 선의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구독! 자, 긴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영상 끝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해답이 없어서 뭔가 허전한 느낌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고민 상담은 그저 상담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여러가지 방편을 알려준다거나 여러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각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 등을 알려주는 정도? 적어도 선택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혹은 저렇게 하세요 라고 길을 제시해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대신 져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도 선택에 대한 부분은 고민 당사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그저 하나의 의견 정도로만 소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